자, 오늘은요, 쇼피가 아니고요, 아마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브랜드 등록이라는 거에 대한 그냥 알파에서 오메가? 이런 느낌?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피랑 아마존을 비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존이 원래는 개인 셀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우리가 일명 RA 셀러라고 하는 리테일 아비트레이지 리셀러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장이었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개인 셀러보다는 기업 셀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브랜드 오너들이 더 많이 들어와 달라라는 아마존의 그런 기류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 바뀌는 기류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이 뭐냐? 브랜드 등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등록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7년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 5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브랜드 등록 1.0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브랜드 등록은 그냥 총판사나 그냥 개인도 제조사로부터 이 셀러 우리랑 거래하는 셀러 맞아요. 그런 인증 레터 그리고 거래한대요. 이런 것만 있으면 개인 셀러들조차 다 브랜드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브랜드 등록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죠. 1.01 때 혜택은 그냥 화면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원래는 화면을 고칠 수 없는데 리셀러 같은 경우는 화면 못 고치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마존 셀러분들은 해봐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면에 내가 갖다 붙었어. 같이 판매할래. 셀러스를 했어요. 그럼 그 화면 못 고치죠. 심지어는 내가 직접 화면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타이틀 같은 경우는 못 고치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1.0일 때에도 그 브랜드 등록을 하면 그거에 대한 화면을 고칠 수 있는 권리는 줬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바코드 없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도 줬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2.0이 돼서는 이 1.0일 때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준 거죠. 자, 실질적으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가 미리 독푹 찾아놨어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강아지들 그걸 어떻게 치우는 건가 그 상품을 이렇게 미리 좀 찾았는데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바로 하단에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해놓고 여기에 엑스트라 스트롱 해서 되게 예쁘게 아주 진짜 귀엽게 그리고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인핸스드 브랜드 컨텐츠 혹은 A 플러스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EBC 누군가가 EBC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게 인핸스드 브랜드 컨텐츠에서 A 플러스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영상 달라지죠. 영상을 올릴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미지가 있고 그 각각의 모든 이미지들은 매우 크게 확대가 됩니다. 맨 마지막은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잠깐 켰어요. 자, 보셨죠? 다들 이렇게 요즘 영상 시대 아닙니까? 저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영상으로 상품을 보려고 하지 눈 아프게 텍스트 되어 있는 거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영상 제도는 작년에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영상 자체를 정말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가 작년 8월에 바뀌기를 아마존에서 1년 이상 판매를 한 셀러들은 하나 정도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내에서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신규 셀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영상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럼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원래 하던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줘야지요.
그래서 원래 올릴 수 있었던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의 경우는 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못 올리지만 우리는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는 더 많이 여러 가지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브랜드 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들어오시면 여기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visit the Earth Rated Store라고 하는 부분이 제목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지? 와, 뭔가 좀 화면이 다르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샵인샵 개념의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사에 홈페이지 다 만들어서 우리 거 홍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마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페이지가 돼도 상관없어요. 안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상품도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템플릿이 잡혀 있어서 그냥 사진 올리기만 하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나면 링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소 다이렉트로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 링크를 줍니다. 그 링크를 막 우리 회사에서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SNS라던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뉴스레터라던가 아니면 여러 군데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다양한 곳에다가 뿌리면서 우리 홈페이지 우리 아마존 브랜드 스토어 들어오세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렇게 노출을 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시면 브랜드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드버타이징 메뉴가 있어요. 그 어드버타이징 메뉴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드버타이징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단에 프로모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여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셀러분들한테서는 보이지 않는 소셜미디어 프로모 코드라는 친구가 보입니다. 이 소셜미디어 프로모 코드는 여기에서 미리 내가 할인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할인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SNS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SNS를 통해서 그걸 클릭을 하고 들어온 사람에게만 할인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셀러들은 이것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그 메뉴 안에 보시면 바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가 할 수 있는 리뷰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인이에요. 바인의 경우는 30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냐면 아마존이 고객들 중에 리뷰를 잘 남기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바인 고객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걸 바인 보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바인 보이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만약에 고객이 승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아마존이 운영을 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성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건을 무료로 받습니다. 대신 무료로 받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써보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물건을 받아보고 나서 22일까지는 하셔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보름이면은 올려요. 그러니까 바인을 쓰게 되면 리뷰가 30개까지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혜택도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존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샴푸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 샴푸로 2,000여 개 이상의 상품이 있다고 나오죠? 근데 그 밑에 스폰서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존에서 내 상품을 1페이지에 노출시키려고 진행을 하는 CPC 검색 광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상품들은 상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드 프로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셀러들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 세븐 허벌 에센스 샴푸 앤 컨디셔너라고 해가지고 허벌 에센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상품이 나란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하나의 브랜드 상품이에요. 브랜드 로고 보이시면서 한꺼번에 세 개가 같이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스폰서드라고 돼 있어요. 얘도 광고인 거죠. 얘도 광고인데 밑에 있는 애랑 다른 거는 얘는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헤드라인 검색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바로 내 로고를 노출시키면서 나의 그 브랜드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샵인샵 개념의 홈페이지 안으로도 바로 들여올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또 드릴게요. 셀러센트럴에 들어가시면 메뉴들이 있잖아요. 원래 카탈로그, 인벤토리, 프라이싱, 오더 막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거기 맨 끝에 지금 실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브랜드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것 역시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브랜드에 보시면 브랜드 어널리틱스, 매니지 익스페리먼트, 그다음에 브랜드 대시보드, 브랜드 카탈로그 매니저, 커스터머 리뷰, 버추얼 번들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분석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언어는 어떤 거고 어떤 단어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어떤 상품이 가장 잘 팔리고 있고 이런 분석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쉽게 내 상품에 리뷰를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리뷰를 트래킹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그걸 또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매니지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는 A/B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A/B 테스트가 뭔지 아시죠? 하나는 기준 집단, 하나는 비교 집단을 만들어서 어떤 거를 보여줬을 때 더 매출이 잘 일어나는가 이런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또 버추얼 번들이라고 제일 맨 마지막에 보이시죠? 버추얼 번들. 얘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make it a bundle 해가지고 이거와 이거 같이 사면 얼마, 이거와 이거와 같이 사면 또 얼마,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사면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가상 번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보낼 때 다 각각 보내잖아요. 세 종류를 보냈으면 세 종류가 각각 아마존 그 FNSQ를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각 상품이 저장이 되고 있는 건데 얘를 그냥 원래 합쳐서 세트로 보내려고 하면 이거를 별개로 또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묶음 상품으로 옵션을 별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각각 집어넣어놓고 아마존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여기에서 번들, 가상 번들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같이 판매하겠다라고 해놓으면 실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물건은 따로따로 보관이 돼 있어도 아마존에서 물류창고에서 그거를 하나씩 집어가지고 그거를 번들처럼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가상 번들도 진행을 해주죠. 이거는 일반 셀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메인, 여기 아마존 메인 화면에서요. 좌측에 all이라는 애가 있죠. 걔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어디 봅시다. 프로그램 앤 피처스 부분에 see all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마존 라이브라는 애가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이브에서 recently 라이브나 그냥 라이브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제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There, who's watching? Come say hi. Unmute so we can chat. We can say hi. Tell me how you're doing. Do you like my captions?
자, 이제 이게 뭐냐면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은요, 이렇게 자유롭게 핸드폰, 그런데 아쉽게도 안드로이드는 안 되고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앱을 깔아서 자유롭게 핸드폰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채팅도 같이 하고 상품의 장점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면서 영상이 진행이 되는 동안 판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물론 실시간 라이브도 가능하고 혹은 미리 녹화를 해놨다가 그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런 라이브 같은 기능도 역시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고요.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이것도 먼저 제가 좀 찾아놨는데요. 샴푸라고 찾아놨습니다. 샴푸를 이렇게 딱 보면은 다른 거랑 조금 다른 화면이 좀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우측에 있는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 One Time Purchase라는 게 있고 Subscribe and Save라는 애가 있어요. Subscribe and Save, 이게 뭐냐? 정기 구독이에요. 정기 구독 뭐 월 몇 번 여기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매 7주에 한 번씩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하고 난 다음에 나 한 달에 한 번씩 수량을 5개를 살 겁니다. 2개를 살 겁니다. 뭐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매 그 시기에 내가 따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아마존이 자동으로 배송을 해주죠. 이러한 기능들도 역시 옛날에는 사실 Subscribe and Save는 옛날에는 일반 셀러들도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셀러들은 이용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브랜드 등록을 한 기업들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라스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가 파스타라고 쳤습니다. 파스타 누들이라고 쳤는데요. 이 화면에서는요, 조금만 스크롤을 내렸더니 막 영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영상이 소리가 안 나게 보여지고 있는데 얘를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소리 다시 죽였고요. 얘는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검색 페이지 자체에서 내 거를 노출시키는 영상을 내 거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길게는 만드는 거는 권하지 않고 한 20초 이내 정도 짧게 만드시는데 재밌는 건 이거를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큰 영상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영상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눌러볼게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요. 즉 얘는 내 페이지로 들어와 라고 하는 유도를 할 수 있는 클릭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일반 셀러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브랜드 셀러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요. 또 우리 상품 등록을 할 때 보면 항상 브랜드 네임 등록을 안 해서 5665 에러라는 게 뜹니다. 브랜드 네임 등록과 브랜드 등록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브랜드 등록을 하시면 브랜드 네임 등록을 하지 않아도 5665 에러가 뜨지 않아요. 내 거니까. 자,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 네임 등록이라고 하는 건 내 브랜드를 이제 처음으로 아마존에 런칭을 할 거예요. 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브랜드 등록은 안 돼 있어. 그런데 리스트는 해야 되겠어. 그런데 아마존은 당신이 이제 새로 올리려고 하는 그 브랜드가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던 거예요. 전혀 모르던 거라 이게 진짜 브랜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그 브랜드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게 브랜드 네임 등록이에요. 그럼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실제 그 브랜드가 보이는 여기에 만약에 이제 팸이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브랜드가 보이는 상품의 이미지, 상품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어도 됩니다. 이 상품과 패키지에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패키지에
패키지에도 로고가 우리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패키지와 상품을 같이 찍어서 반드시 로고가 보이게 찍어서 셀러 서포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5665 에러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상품을 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브랜드 네임 등록은 브랜드 등록을 안 한 셀러들이 상품을 리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등록을 했으면 브랜드 네임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 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씩 계속 생기고 있고 더 많은 엄격하게 점점 더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좁아지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런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성공 전략을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브랜드 등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존이 브랜드 등록을 한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더 많은데 아주 간략하게. 그럼 이렇게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선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꽤나 까다로운 나라로 들어가요. 아무나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여기에서 저는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코트라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